안녕하세요. 도라빗입니다. 나는 솔로 16기 세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차까지 영자는 전면에 나서서 옥순한테 적대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열등감, 자격지심 때문에 저렇게 징징대고 불만인가 했는데 이번 나는 솔로 113회차에서 보니 끝까지 자기 정체를 숨기고 빌런 영숙의 악행을 부추기다 필요 없음 영숙을 바로 팽시키는 최고의 악질, 그냥 악귀도 아닌 사탄급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영자를 다시 천천히 들여다봐야겠죠. 솔로 나라에 입소한 첫날, 정숙은 순자와 옥순의 캐리어까지 몇 번이고 들어서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 영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빌런 영숙과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 소파에 둥둥이 딱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 다음 유교보의 상철은 일단 제외하고 빌런 나르 영숙까지 모든 출연자들이 요리도 하고 뭐라도 거들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영자는 구석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다가 서 있는 것도 다리가 아픈지 스트레칭을 하더니 또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어이없었던 장면, 자리를 어떻게 앉을까 다들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지한테 물어봤냐고 갑자기 지가 나대면서 자기 가까이에 영수와 광수를 자기랑 멀리 떨어진 자리에 옥순을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순자와도 한 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외엔 다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경력이나 사회적 위치도 자기보다 낮지 않은데 상철처럼 미국이나 외국 근처에 가본 사람도 아니면서 거의 모든 말을 반말로 하고 특히 사람들한테 지시어를 씁니다. 이 정도면 영자는 보통 센 캐릭터가 아닌데 이런 센 캐가 울며 불며 징징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자기를 불쌍한 캐릭터로 만들고 동정심을 얻으려고 할까요? 왜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영자와 영숙 같은 악인들 관상 잘 봐두세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선입견부터 갖고 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사실 나르를 겪어본 사람들은 영자나 영숙 같은 경우 관상에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호처럼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멀리하고 거리를 둡니다. 사실 영자가 아무리 속상해한다고 해도 본인이 남자에게 차이는 유일한 이유가 단지 잘난 옥순이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려고 하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쉬지도 않고 욕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상이 아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악인을 겪어보지 않았거나 착해서 전혀 감이 없는 사람들은 영자 같은 경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안쓰럽고 짠한 동생이란 생각에 속으론 좀 어이없어도 토닥여줍니다. 영숙 같은 경우도 씩씩하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동생? 이런 보통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익관계만 형성 안 되면 좋게 넘어갑니다. 영자가 매 회마다 질질 짜면서 짠한 척 자기 정체를 감추고는 있지만 영자의 눈빛과 입, 표정과 태도나 취하는 자세를 보면 난 니들 따위 다 우스워. 걸리면 다 발라버리겠어. 같은 위압감과 위화감을 엄청 강하게 내뿜는 게 느껴집니다. 사랑 빼면 시체라고 하기엔 남자에 미친 남미새가 하루 종일 질질 짜고 불평불만이 차고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사실은 지가 우위에 서서 사람들의 공간과 자기를 동조하게 만들어 조종하고 정치질하기 위한 밑밥을 계속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과 맞대응해서 이기려고 한다면 진짜 악인보다 빨리 정치질을 능수능란하게 해서 편갈라 한판 붙을 때 내 편이 더 많게 만들어두고 나랑 편을 먹어야 다들 이득이 된다는 걸 평소에도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끝장낼 땐 증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확실하게 보내버려야 합니다. 근데 말이 쉽지. 정상범주의 일반인이 더러운 파벌 싸움에서 이기려면 악인보다 더 엄청난 스킬이 있어야 하고 끝까지 버텨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봤자 그 뒷맛은 진짜 더럽기 때문에 멘탈도 엄청 강해야 합니다. 이번 회에서 옥순이 들어오기 전까지 영자가 순자와 현숙을 거느리고 또 질질 짜면서 영수와의 데이트에 후일담을 하고 자기 부모가 아이를 옆에서 안 봐준다는 부모 디스까지 섞어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러다 옥순 뒷담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옥순이 평소 하는 말을 교묘하게 바꿔 가짜 뉴스를 전달합니다. 영자가 은근히 영수가 옥순이랑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순자가 영수님은 옥순님이랑 잘 되고 싶대? 하고 물었죠. 그러자 바로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휘젓더니 옥순님이 영수님이래 하고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현숙도 옥순의 평소 이야기와 다르니까 다시 확인을 하죠. 강수님이 아니고? 하니까 영자가 옥수님이 영수님이랑 어제 데이트를 하면서 영수님한테 표현을 한 것 같았어. 또 완벽하게 옥순과 강수에 대한 사실을 교묘하게 바꿔서 전달합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악인 유형 캐릭터 영자가 요즘엔 여초 사회에서 신나게 칼춤을 추고 있고 남초 사회도 만만치 않아서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심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뺏고 싶은 질투까지도 할 수 있지만 시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기는 그 존재가 가진 걸 전부 빼앗아 가졌다고 해도 그 존재가 지독하게 믿고 싫으니까 죽어서 눈앞에서 안 보인다고 해도 가해자인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자나 영수가 같은 악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한번 타겟으로 정하면 피해자를 사회와 집단에서 완벽하게 고립시켜 지하 200층까지 끌어내리고 완전히 파묻어 버릴 때까지 절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악마라도 영자와 영숙이 한 가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영숙은 드러내놓고 이를 벌리는 행동파 빌런이라 피해자한테 범인으로 지목당하기 쉽지만 영자는 웬만해선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빌런 영숙이나 주변 플라잉 몽키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본인 감정과 생각을 은근하고 미묘하게 주입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손은 직접 더럽히지 않고 타겟을 공격합니다. 영자의 이런 정치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영숙이나 플라잉 몽키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집단에서 앙따, 은따, 집단 따돌림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심하면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만약 범인이 밝혀진다 해도 범인은 영자가 아닌 빌런 영숙이나 플라잉 몽키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번 회에서 영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어제 데이트했던 분은 영수님이잖아요. 그럼 영수님이 뭐 해줄 말이 있어요? 강수님의 생각에 대한 뭐 그런 대화도 안 했어요?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영숙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영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한 모든 일들을 영숙과 플라잉 몽키들에게 전부 다 덮어 씌우고 자기는 입가에 미소 띠며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숙을 범인으로 모는 그 순간 영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뀌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울다가 말다가 시무룩했던 표정이 갑자기 입꼬리 한쪽이 순간 싹 올라가면서 미소를 띠는 겁니다. 이런 표정은 주로 소패가 더 전문인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는 솔로 영상을 볼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송이니까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영자가 최악의 빌런이란 걸 알아차릴 수는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경우라서 진짜 완전 정말 무서운 일이란 겁니다. 만약 나는 솔로가 아닌 일반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숙 같은 명탐정은 찾아보기 힘들고 없습니다. 현실에선 자기도 목숨을 걸지 않는 한 목숨 편을 들기 힘듭니다. 정말 용감하게 정숙처럼 잘못된 걸 알고 나서준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목숨 이상으로 미움받고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목숨과 동반 퇴사할 수 있으니까요. 강수처럼 카메라 까달라고 회사에 요청한다? 진짜 까준대요? 누가요? 턱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폭행당한 증거, 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그래도 카메라를 까줄지 말지고 고소나 재판을 해도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찌어찌 진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 사내 이슈가 되고 범인들 색출 단계까지 가서 징벌을 내린다고 해도 영숙과 플라잉 몽키들은 타 부서 이동이나 퇴사하게 될 수 있지만 뒤에서 범인들을 사주한 진짜 주범 영자는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영자 같은 아기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어서 옆에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사장이나 중간 관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방송에서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가면 이런 수준의 악인들이 눈에 뵈는 것도 없이 활개를 쳐서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악인들이 가정에 있으면 나랑 제일 가깝다고 생각한 부모가, 형제 자매가, 친척이 내 뒤에서 누군가를 사주하고 조종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학교, 직장, 종교단체 등 사회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행동파 빌런과 플라잉 몽키들을 상대해봤자 내가 모르는 진범은 따로 있다는 것이니까 정말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만연한 더럽고 위험한 세상이니까 최소한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들고 악인들의 정체를 빨리 파악해서 제발 안전하게 살아남으시기를 바라며 또라빗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 담겠습니다.